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12번째 차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차트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범위도 좀 넓고요. 또 실기시험에는 뭐 100% 출제되는 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필기, 실기 모두 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차트의 기본이라고 그래서 차트의 각 항목의 이름들이나 각각의 어떤 차트 편집하는 방법, 또 추세선, 오차 막대, 뭐 로그 등등등 여러 가지 좀 고급 기능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필기긴 필기인데 이게 실기 시험에도 그대로 연결이 돼서 각각의 기능들을 다루는, 차트를 다루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하신다 그러면 실기에 가서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아파가지고 한 20일 정도 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빨리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뭐 올라간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멘트를 들으실 거기 때문에 기존 강의랑 큰 차이는 없어서 여러분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저한테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아팠다.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많이 아팠다. 그러는 거를 지금 이제 어필하는 거죠. 자, 살아났어요. 우선은 이제 차트라는 것이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12번째니까 EX12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얘가 차트죠. 네, 그래서 얘가 차트고, 이런 어떤 데이터, 문자열하고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을 가지고 우리가 차트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차트의 특징은 뭘까요? 어떤 데이터를 도식화해가지고, 시각적으로 빨리빨리 얘네를 어떤 값이 더 많은지 또는 이 추세나 흐름 같은 것을 파악할 때 쓰는 것이 우리가 이제 차트가 됩니다. 삽입 탭에서 우리가 작업할 수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차트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있고요. 얘네가 지금 창이 좁아가지고 메뉴가 이렇게 보이고, 여러분들은 조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저는 이제 해상도를 좀 낮춰놓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로 막대가 됩니다. 이제 세로 막대형, 이쪽으로 더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보시면은 2차원 세로 막대형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단축키에 대한 내용도 그냥 살짝 나오는데, F11키 누르면 이렇게 차트가 새로운 시트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새로운 시트로 아예 차트 시트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까지 지금 살짝 보셨어요. 그냥 얘가 차트구나 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많은 내용을 얘기해 드렸네요. 차트를 생성할 범위를 선택하고 F11을 누르면 새로운 차트 시트 좀 전에 보셨죠. 차트를 생성할 범위를 선택하고 Alt F1을 누르면 선택 범위에 기본 차트가 삽입된대요. Alt F1이래요. 좀 전엔 F11이었는데 Alt F1 딱 눌러주니까 이 위치에 이렇게 차트가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게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눌러보는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이 남기 때문에 기본 차트는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Alt F1을 이렇게 눌렀을 때 나오는 애가 이제 기본 묶은 세로 막대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차트를 이용하면 데이터 추세, 유형 등을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간결하게 요약할 수가 있다라는 거. 차트만 별도로 표시할 수 있는 차트 시트, 좀 전에 이제 F11키를 누르니까 만들어졌고요. 원본 데이터가 바뀌면 차트 데이터도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디지털 카메라의 값이 110인데 얘를 한 150 정도로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150 넣어주면 이렇게 늘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차트는 2차원하고 3차원 차트로 구분이 된다. 이게 기본적인 구조일 뿐인 거고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이 차트 영역, 그림 영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좀 이따 이제 배우기는 하게 될 텐데 이 전체 영역을 우리가 차트 영역이라고 하고요. 이 안에 이제 차트 그림 있죠? 얘네들 우리가 그림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데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면 여기 데이터 선택 또는 차트 종류 변경, 뭐 차트 이동 등등의 기능들이 나오고요. 차트 종류 변경 이렇게 가보시면 이렇게 3차원도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3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 이렇게 해서 3차원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 차트의 데이터 방향이 행이면 필드가 계열이 되고,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보면 이게 좀 중요하긴 한데요. 얘네가 지금 보면은 여기 목표 수량, 판매 수량, 얘네를 우리가 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판매 목표 수량에 여기 보면 이제 목표 수량의 첫 번째 있는 디지털 카메라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계열 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표 수량 계열의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얘네가. 그쵸? 각각 얘네 이 파란 막대로 되어 있는 애들이 다 계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데이터 방향이 행 방향이면 데이터 방향이 지금 행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때 필드, 이 항목 이름이 데이터 계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별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데이터들이 세로로 나열되어 있을 경우에 목표 수량이나 판매 수량 같은 이 친구들이 결국은 데이터 계열이 되는 거고 각각 얘네들이 데이터 계열 요소가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별 내용 아니죠. 그러면 한번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엑셀 차트 기능을 설명한 거다. 그래서 A에서부터 C까지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적어라 그랬어요. 자, 우선은 차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본 데이터 선택한 다음에 Alt F1키 아니면 F11키겠죠. 그러면 어디에 자동으로 시트 차트가 삽입이 되고 별도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 기본 차트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마지막에 있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죠. 가로 막대형 아니고 이게 그냥 얘가 답이네요. 그죠? 결국은 F11키 누르면 새로운 차트 시트로 들어가게 되고 묶은 세로 막대형이 기본 차트 형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네요. 별 내용은 아니고. 자, 엑셀에서 차트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의 경향이나 추세를 쉽게 분석할 수 있다고 했고 특정 항목의 구성 비율을 살펴본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원형 차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뭐 남녀의 성비 이렇게 해서 요즘 애들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이런 거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데이터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자 할 때 차트를 이용을 한다. 남자가 더 많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문자열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그랬는데, 문자열이라고 하는 건 이제 대소나 값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숫자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남녀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대충 보니까 이제 말도 안 되지만 이제 한 70%라고 하는 어떤 값이 있는 거고, 여기에는 뭐 30%라고 하는 이런 값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문자열이 아니라 수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중 차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트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뭐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고 작성한 차트는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차트의 내용도 함께 변경이 된다고 그랬고요. 특정 차트 서식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기본 차트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식 파일로 차트를 기본 서식으로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고 차트에 사용할 데이터를 범위로 지정한 다음에 Alt F11키가 아니라 F1키죠. 그냥 F2키를 누르면 워크시트의 기본 차트인 묶은 세로 막대형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Alt F11이 아니라 Alt F1이고 F11을 누르면 새로운 차트 워크시트가 생긴다는 거죠. 차트에 2개 이상의 차트 종류를 이용을 해서 혼합형 차트 만들 수 있다. 이게 좀 이따 이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차트 방향이에요. 좀 전에 살짝 봤는데 말이 약간 애매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내용하고 얘하고 큰 차이는 아닌데 방향이 기본 방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어떤 시각 차이 정도 뿐이거든요. 뭐 또 출제되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차트 작성 시에는 열방향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이 열방향일 때는 필드명 얘네들이 계열이 되고 각각의 여기에 있는 레코드들이 계열 요소가 된다. 그래서 반대로 얘네를 이렇게 방향을 90도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반대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별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차트를 만들고 나서 얘네를 행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우리 Alt F1을 눌러주면은 차트가 만들어진다고 했고요.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이쪽으로 열 방향으로 지금 데이터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각각의 여기 열에 있는 필드명, 열 이름이나 항목 이름이나 필드명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네들 목표 수량과 판매 수량이 데이터 계열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각각의 레코드들이 계열 요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그림 영역이든 차트 영역이든 선택해 주시고요. 데이터 선택 이렇게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를 우리가 원본을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돼요. 계속 보게 될 텐데 여기에서 행렬 전환을 눌러주게 되면 지금은 얘네가 지금 열이잖아요. 그죠? 열이 되는 거고 얘네가 행이 되는데 얘를 행열 전환을 딱 눌러주게 되면 반대로 이번에는 여기에 각각 있는 이쪽에 있는 디지털 카메라나 각각의 레코드들이 뭐가 된다? 데이터 계열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목표 수량과 판매 수량 얘네들이 각각의 데이터 계열 요소가 된다. 그래서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이렇게 데이터 원본 선택에서 행렬 전환을 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뭐 누군가를 친구로 사귀려면 그 친구의 이름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차트의 이름들, 항목의 구성 이름들을 좀 볼게요. 우선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전체 영역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을 우리 차트 영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요 안에 있죠. 여기에 있는 이 차트 범위에 해당하는 애를 우리 그림 영역이라고 해요.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여기에 있는 애를 우리 차트 제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쭉 값들 있잖아요. 세로로 있는 거. 여기 Y값 축이라고 돼 있는데, 얘네가 이제 이름이 Y값이기도 하고, 세로축이라고도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세로축으로 아실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쪽 아래에 있는 이 가로 쪽으로 있는 것을 우리 X축 또는 가로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얘는 세로축 제목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기 얘는 가로축 제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데이터 계열에 보면 계열 요소에 보면은 값이 있죠. 얘를 데이터 이름이라고 그래요.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이름.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우리 범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는 데이터 계열 요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보시면은 데이터 테이블이에요. 표예요, 표. 테이블이 표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애고, 여기에 선이 이렇게 하나 쭉 있어요. 얘네를 우리가 추세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항목 이름들을 좀 기억하세요. 여기에는 이제 Y축, X축 돼 있는데 얘는 세로축, 가로축이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를 좀 해놔 주시고요. 자, 차트 영역은 차트 전체를 의미하고 바탕에 그림이나 배경 무늬를 삽입할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한번 보죠.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차트 영역이에요. 그래서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그림 영역. 그래서 이 차트 영역 선택하고 서식에 가신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도형 채우기에 가서 이렇게 채워주면 우리가 색깔을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림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림 영역도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차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뭐 등등등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각각 선택하고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뭐 채우기 색깔을 보통 이제 기본이 흰색인 거죠. 그림 영역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흰색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쪽에 가면은 아예 여기서 우리 스타일이 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아까 우리 잠깐 서식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도 기능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림 영역에는 세로축, 가로축을 기준으로 한 실제 계열이 표시되는 부분이다. 그림 영역에는 각각의 계열들이 이렇게 값이 표시가 되는 거고, 차트 요소에 도형 스타일이나 워드 아트 스타일을 적용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차트 요소에 여기 보니까 지금 제목이 없는데 레이아웃에 가가지고 차트 제목해서 가운데에 맞춰 표시,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밑에 있는 차트 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항목이 적용이 되고요. 서식에 가가지고 이쪽에서 우리 스타일을 줄 수 있다 이게요.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좀 전에 뭐 얘네 보면은 도형의 윤곽선이나 아니면은 채우기 색깔 막 바꿨잖아요. 이런 거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트를 클릭하면 리본 메뉴에 얘네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탭이 표시가 되고 이런 어떤 차트 도구가 활성화가 돼요. 간혹 가다가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요 차트 뭐 레이아웃이나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차트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항상 차트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얘네 도구들이 활성화된다. 요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요소들은 도형처럼 맞춤, 그룹, 회전 등의 정렬을 설정할 수가 없대요. 얘네 각각의 요소들은 맞춤이나 그룹, 회전 이런 건 안 된대요. 채우기 색깔이나 이런 건 되는데, 홈에 글꼴 그룹이나 미니 도구 모음을 이용을 해서 차트 요소의 텍스트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딱 선택을 하고, 미니 도구 모음은 여기 이렇게 바로 떴을 때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뭐 글꼴을 키울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채우기도 할 수가 있고요. 글꼴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두 가지의 예제가 있는데요. 둘 다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이게 1번 변경 전이고요. 얘가 이제 변경 후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느냐 이걸 찾는 겁니다. 우선 보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김미정의 이 판매 매출액인가 봐요. 색깔이 약간 이제 검은색하고 나와 있으니까 판매 수량이 있었는데 얘가 꺾은 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차트에 뭐가 바뀐 거야? 축이 하나 꺾은 선형으로 바뀌게 된 거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선이 없잖아요. 근데 여긴 선이 있죠. 이게 이제 보조축이에요. 보조축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세로축의 단위도 얘가 3000인데 2500이죠.
이 단위도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세로로 이렇게 선이 없죠? 그래서 요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1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꺾은 선형 나온 거고요. 2번은 요거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가 돼 있고요. 3은 여기에 보조축이에요. 얘를 주축이라고 하고 얘를 보조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바깥쪽에 눈금선 있어요. 요거 많이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얘도 있네요. 여기도 보니까 바깥쪽에 눈금선이 있는데 얘는 눈금선이 없어요. 얘는 눈금선이 지금 있는 거예요. 보조 눈금선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가 주 눈금선이고요. 여기 중간에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보조 눈금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이게 세로선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각각의 이름들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판매 수량을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차트로 변경을 했고, 판매 수량의 데이터 레이블도 표시했어요. 요거요. 판매 수량의 보조축으로 변경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 수량 보조축의 세로축의 레이블을 없음했대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값들 있잖아요. 이게 원래 기본으로 나오는데 없는 거고, 가로축의 주 눈금선, 요거 주 눈금선, 요거 나온 거고, 주 세로축에 눈금 없음, 요거 눈금 없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가 예제가 제가 넣어놓은 것 같긴 한데, 찾아보죠. 없을 수도 있어요. 판매 수량과 매출액, 김미정이죠. 그래서 김미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순서를 약간 좀 바꿔서 이쪽에다 좀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니까 우리가 김미정이라는 애가 있는 거고, 얘를 우리가 한번 바꿔볼게요. 하나씩. 첫 번째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판매 수량이죠. 판매 수량을 꺾은 선형으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판매 수량이 파란색이니까 선택,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세요. 그럼 차트 종류 변경 나옵니다. 예, 클릭해 주시고요. 얘를 꺾은 선형,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요,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약간 좀 내려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 이렇게 가면 보조축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 계열 서식입니다. 그래서 보조축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 레이블이 지워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딜리트 눌러가지고 하니까 보조축이 아예 지워져 버렸는데, 자, 그 다음에 얘네 숨겨졌었잖아요. 그래서 딱 클릭하면은요, 잘 보세요. 얘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내가 클릭하는 대로 뭔가 이렇게 선택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적용하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서식 가시고요. 이쪽에 보시면 축 레이블이 있는데요. 축의 옆 그랬는데 우리 숨겨졌었잖아요. 없음. 이렇게 적용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데이터 레이블도 있었죠. 그래서 요거 선택,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눌러주면 값들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 쪽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우리 여기 이 가로축 눈금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클릭, 우클릭,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 눈금선 추가 이렇게 해주면은 눈금선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보시면은 여기 밑에 이게 눈금선 뭐라고 하지? 이름을 한번 들어가서 찾아볼게요. 그래서 축서식 이렇게 가보고 여기에 눈금이군요. 주 눈금 없음 그랬는데 바깥쪽 이렇게 적용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좀 살짝 보이시죠? 네,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축 간격을 바꾸기는 했는데 지금 얘가 자동으로 지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뭐 굳이 해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서식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 단위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2500, 주 단위는 지금 500씩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주 단위를 지금 2000에 2500 바뀐 게 어떻게 된 거야? 똑같네요. 뭐 차이는 없네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얘네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눈금선 요것도 뭐 지금 여기 사라져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봤고요. 각 항목의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번에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주어진 표와 표의 데이터를 이용한 차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선은 첫 번째 보니까 표 전체를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다 들어가 있는지 볼게요. 영업 1팀, 2팀이니까 얘네 들어가 있고요. 가로축에 1, 2, 3, 4 다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들어있는 게 맞고요. 분기가 데이터 계열로 사용되고 있다 그랬는데 분기가 아니라 영업 1팀과 영업 2팀 얘네가 데이터 계열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세로값 축에 축서식을 최소값을 500으로 설정했다. 이 500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1, 4분기, 2, 4분기 제가 데이터를 넣어 놓은 것 같은데
1, 4분기, 2, 4분기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에 있는 얘네들 차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 잡고요. 어떻게 했어요? Alt F1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진 거고요. 얘네 지금 차트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차트 종류를 좀 바꿔줘야 되겠죠. 눌러주고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 거고, 위에 지금 뭐 제목이나 이런 게 있나요? 없네요. 이제 범례만 위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선택하고 레이아웃에 가보면 여기 이제 범례가 있어요. 범례 위치가 지금 여기에 있네요. 범례의 위쪽으로 범례 표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이고, 여기에서 축서식에 가가지고 최소값을 우리가 500으로 줄여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최대값은 2000인가 봐요. 단위는 500이고 한번 맞춰볼게요. 하는 김에 축서식이고, 여기에서 최소값은 500, 최대값은 2000,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2000. 그 다음에 주 단위는 500씩이네요. 그래서 5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간혹 가다가 보니까 이게 고정으로 바뀌잖아요. 이건 이제 수동으로 그냥 바꿨다는 얘기고, 이렇게 입력하고 자동을 다시 누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고정으로 이렇게 해놔야 이 값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순서도 이렇게 제가 좀 옮겨 놓을게요. 자, 다음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트를 이용하면 데이터에 이거 봤고요. 별도로 표시할 수 있는 거 만들 수 있고, 그림 영역은 이거 바탕에 그림 무늬를 삽입할 수 있다. 맞죠? 추세선은 특정한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이다. 그랬어요. 이건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좀 중복되네요. 그죠? 약간 앞에 있는 문제랑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 비슷하긴 하네요. 자, 다음 중 차트 및 요소 서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차트 요소의 도형 스타일이나 워드 아트 적용할 수 있었고요. 리본 메뉴에 얘네 표시가 되고요. 차트 요소들은 도형처럼 얘네들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됐죠? 홈 글꼴이나 미니 도구 모음을 이용을 해서 우리 볼 수 있다고 했죠. 다음에 이번에는 차트 편집이에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 변경하는 거 요거 한번 볼 거고,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구성 요소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우리 좀 전에 이제 뭐 제목이나 축, 눈금선, 범례,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표를 표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뭐 서식 변경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차트 도구의 서식의 현재 영역 선택, 현대 영역 서식 클릭해서 각각의 개체 서식의 대화 상자에 변경을 하고, 차트 위치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열 서식에 요거는 좀 이따 보고, 요 위에 있는 애들부터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원본 데이터를 변경하는 건데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요거 가지고 하니까 이제 데이터가 좀 많은 감이 없죠. 적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요걸 좀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고요. 제가 원래는 이제 차트를 요렇게만 그린 거죠. 요렇게 요만큼만. 그래서 Alt F11, Alt F11이 아니라 Alt F1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만큼만 해가지고 Alt F1을 눌러가지고 차트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더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차트 선택한 상태에서 요게 얘네를 이렇게 끌어내리면 추가가 돼요. 이렇게 하면은 줄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늘려줄 수도 있고요. 됐죠? 근데 이번엔 약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이렇게 가봅니다. 이 중에서 신면철을 한번 빼볼게요. 네, 신면철을 어떻게 빼느냐? 이게 이제 실기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행렬 전환을 우선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긴 삭제가 없기 때문에. 여긴 삭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행렬 전환 이렇게 해주시고요. 신면철 선택하고 제거 이렇게 눌러주시고, 다시 행렬 변환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차트에서 신면철을 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없어졌어요, 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데이터 선택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데이터 추가하는 것도 지금 봤죠. 그래서 기존 데이터 변경이 아닌 새로운 데이터를 차트에 추가하려면 범위에 복사해서 차트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붙여넣기 한다.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좀 전에 봤던 방법도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요만큼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네만 이렇게 컨트롤 C 해가지고 얘 선택하고 컨트롤 V 눌러주면
이렇게 추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이건 옛날 방식이고요. 옛날 버전에서 방식이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택하고 여기에 이제 범위를 드래그 해가지고 우리가 값을 차트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도 같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구성 요소 변경은 우리가 뭐 제목이나 축, 눈금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하고 레이아웃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차트 제목, 차트 위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가로축 이름이나 세로축 이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축 제목, 가로축, 여기에 축 아래 이렇게 하면 들어가게 돼요. 뭐 여기에서 세로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넘어가서. 세로축 제목 이렇게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거 좀 이따 한번 보게 될 건데 지금 축 제목이 세로로 서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세로축의 제목 회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게 회전이에요. 여기 회전이고 여기에서 세로축에서 세로 제목 하면 세로로 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가로 제목 하면 가로로 써지고 이렇게 각각 종류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은 우리가 이제 제목 회전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호봉이나 이 아래쪽에다가는 우리가 이름으로 우리가 이름을 바꿔낼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데이터 레이블도 우리가 여기다가 추가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뭐 데이터 추세선 있죠? 추세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추세선은 그냥 기본만 한번 해볼게요. 선형으로 하고 뭐 다른 것들도 할 수 있긴 있지만 이렇게 해주면 각각의 값이 어떻게 추세가 변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추세선이 들어가게 되면 범내에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게 돼요. 얘네 범내도 지울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고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서식도 변경할 수 있대요. 그래서 차트의 구성 요소 서식을 변경할 수도 있고 차트 도구의 서식에 여기에 가보면 차트 서식에 여기에서 선택 영역 서식 이렇게 우리가 해가지고 서식을 또 바꿀 수도 있대요. 여기에서 자, 차트 위치 변경은 그냥 여기에서 새로운 워크시트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트 도구의 디자인의 위치에 차트 이동이나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바로 가기에서 차트 이동으로 하거나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여기 보면 차트 이동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새로운 워크시트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워크시트 추가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얘기죠. 굳이 해볼 필요는 없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의 겹치기인데요. 겹치기하고 간격 너비인데 이게 시험 문제 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그림이 있나? 그림이 없네요.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얘 지우면 안 되겠다. 좀 이따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서, 어떤 걸 가져갈까? 요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차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범위 지정하고 Alt F1, 자꾸 F11이라고 누르게 되네요. 말하게 되네요. 여기에 근데 이제 계열이 너무 많으니까 표시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 좀 아까 배운 대로 이렇게 좀 줄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계열 요소 하나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계열 서식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겹치기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겹치기, 겹쳐짐 이렇게 누르니까 계열이 각각 겹쳐져요. 얘네를 이렇게 겹쳐짐이 아닌 구분하니까 얘네 사이가 간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0이죠. 기본은 0이에요. 그래서 0% 이렇게 주면은 기본이 0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번에는요. 간격 너비를 한번 잡아볼게요. 간격 너비는 요 사이 간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가 폭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넓은 간격으로 이렇게 늘려주게 되면 얘네 간격이 좁아지면서 이 계열의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뭐 간격 없음 하면 붙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기본이 얼마였어요? 기본이 얼마냐? 컨트롤 Z 눌러갖고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만 원래 있는 값으로만 볼게요. 기본값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0하고 150%네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우선은 보니까 계열 겹치기라고 하는 거는 얘네 각각의 계열 그잖아요. 우리 목표 수량하고 판매 수량이 계열이니까 각각 계열을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양수로 늘어나면 중요해요. 겹치기가 늘어나면 겹치는 거예요. 아셨죠? 겹치기 숫자가 늘어나면 얘네가 이렇게 늘어나면 겹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요. 간격 너비는 넓은 간격이 늘어나면
얘네가 요 사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뭐 별거 아니야.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한번 텍스트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본값은 0%고요. 양수로 늘어나게 되면 계열의 겹치기니까 계열 간의 간격이 겹쳐지게 돼요. 그래프가 겹쳐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계열 서식에서 간격 너비가 150이고 얘네가 간격 없음 쪽으로 가게 되면 계열 간 간격이 줄어들어요. 계열 간 간격이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넓은 간격으로 하게 되면 계열 간 간격이 넓어지면서 계열의 차트 폭이 줄어들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것만 그냥 이름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겹치는구나 늘어나서 간격 넓이가 넓어지는구나 그러면 그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겠네요. 자, 다음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보니까 여기에 뭐 추세선도 들어있고요. 여기 보니까 이 계열 겹침이 들어있네요. 됐네요. 데이터 여기 레이블도 표시가 돼 있고 간격도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에서 겹치기 값이 0보다 작게 돼 있나요? 겹쳐 있으니까 0보다 크게 돼 있겠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네요. A상표 계열에 추세선 돼 있다 했는데 추세선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여기 보면 범례에 이름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 추세선은 A상표에 대한 거구나. 세로값의 축 주 단위는 20씩, 그 다음에 제일 작은 단위는 20, 그 다음에 최대값은 1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본 세로축 제목은 제목 회전으로 돼 있다. 그래서 얘 보니까 제목 회전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얘가 제가 아마 입력해 놓은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차트 편집 요게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우선은 데이터 계열에 계열 서식에 가서 보니까 겹쳐짐이 10% 양수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A상표에다가 추세선 추가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세로 단위는 아직 바뀌지 않았네요. 그래서 축서식 들어가서 최소값에 20, 최대값 100, 주단위 20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구나 표시가. 이렇게 좀 수정을 해 놓겠습니다. 자, 다음 중 꺾은 선형 차트에서 꺾은 선의 색상이나 표식 스타일에 변경하기 위한 단축 메뉴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꺾은 선형 차트에서 선이나 색상이나 이런 걸 바꾼대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만이 아니라 그냥 다 차트를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를 선택하고 차트 종류 변경 그 다음에 이렇게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선이나 표식의 스타일, 이 표식이라고 하는 거는 얘예요. 표식을 요게 세모, 네모, 여기 다이아몬드 이런 애들이고 얘네 선택할 때는 선택, 시간차를 선택하면 돼요. 클릭 한 번 해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다 잘못 선택했다 그러면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선택해도 됩니다. 범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얘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 잘 안 될 때는 다시 한번 클릭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보면 여기에 이제 선 색깔도 있고요. 쉘선으로 하고 선 색깔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표식 옵션에 가가지고 이 표식도 모양을 또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세모 형태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다. 뭐 크기도 키워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은 데이터 계열 서식이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데이터 레이블 표시인데 데이터 레이블은 우리 앞에서 계속 봤잖아요. 그래서 차트의 전체 개별 요소의 값을 표시하거나 이름을 표시할 때 쓴다. 그래서 적용하고자 하는 거에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데이터 레이블 표시하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레이블은 워크시트의 값에 연결되고 변경될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다가 내가 넣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 값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지금 C상표에 60이잖아요. C상표에 비타민 C에 60이니까 얘를 80으로 바꿔주게 되면 얘도 같이 변한다. 이게 당연한 내용이 되겠죠. 데이터 레이블이 겹치지 않고 읽기 쉽도록 차트에서 데이터 레이블 위치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 얘하고 위에 있는 이 녀석도 한번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했더니
이 겹쳐져 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서식 가보면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운데 옮길 수도 있고요. 위쪽에 할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치를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가 네, 값을 겹치지 않게 표시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열별 데이터 레이블 제거는 삭제를 원하는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을 한번 클릭하고 딜리트를 누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 이렇게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주면은 얘네가 지워지게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을 특정 계열의 특정 계열 요소에다가만 지정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커말 2급에 많이 실기에 많이 나오는 건데 C 상표에서 가장 작은 함유량을 거기에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시오 이런 거예요. 그럴 때는 클릭 시간차를 두고 이 녀석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얘만 선택이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주면 요거 하나만 지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클릭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하고자 하는 애 다시 한번 시간차로 클릭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하면 한 가지씩만도 우리가 넣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또 표시할 수 있는 값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값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가보면 계열 이름도 표시할 수가 있고요. 항목 이름, 거기다 값까지 다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우리가 추가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대로 계열 이름, 계열, 항목, 값, 백분율. 만약에 이제 차트에 원형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백분율도 표시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지시선까지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형 차트 하나 그려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삽입해서 차트에서 원형 차트를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원형에 원형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다가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주고 이 레이블의 서식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백분율을 하면 백분율도 표시가 되고요. 지시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를 바깥으로 이렇게 끌었을 때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값이 연결되도록 요 지시선을 표시하느냐 안 하느냐 요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항목 이름 그 다음에 계열 이름도 같이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원형 차트 같은 경우는요 재밌는데 여기에서 시간차로 얘만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 요렇게 끌어서 떼어놓을 수도 있어요. 요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뭐 크기도 좀 변경할 수가 있고 뭐 쪼개서 붙여놓을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음에 다음 중 차트의 데이터 레이블 추가 제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 레이블이 겹치지 않고 읽기 쉽도록 차트에서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 위, 가운데, 뭐 오른쪽 이렇게 등등 있었다는 거. 데이터 레이블 내용은 계열의 이름, 항목 이름, 차트 이름? 여기 차트 이름이 잘못됐다 그죠? 값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또 여러 개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차트 이름은 없었죠. 기본적으로 데이터 레이블은 워크시트의 값에 연결되어 변경될 때 업데이트되고 계열별 데이터 레이블 제거는 삭제를 원하는 데이터 계열 레이블을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를 누른다 그랬어요. 이 데이터표인데요. 이 데이터표는 이제 실기시험에도 간혹 출제돼요. 그러면 2급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 1급에는 간혹 표시가 됩니다. 아니면 한 5년에 한 번?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단에 각 계열의 값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범례 표지예요. 여기 보시는 요 얘네 있죠? 얘네가 이제 범례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범례 표지를 표시했다, 안 했다. 얘를 활성화했다, 뺐다 할 수가 있거든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홍길동 이대안이네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얘는 지워줄게요. 이것도 지우고 여러분들 하나 그냥 만들어서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써먹으시고요. 좀 전에 누구였어요? 중간 기말 데이터 표였죠? 그래서 데이터 표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표를 활성화한 건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레이아웃에 가보면 데이터 표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표 표시 이렇게 하면은 표지가 안 나오고요. 데이터 표에서 여기에서 데이터 표시 있죠? 표지를 딱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씩 한번 볼까요? 기본 세로축 제목은 제목 회전이죠. 누워 있으니까 점수가 입력되어 있다 맞고 세로값의 축 주 단위는 20픽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보조 눈금선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조 눈금선은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이게 주 눈금선이고 요 사이에 또 하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요게 표시가 안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단위가 약간 좀 다르게 돼 있네요. 그래서 축서식에 가서 한번 맞춰 볼게요. 그래서 최소값은 우리가 0 그대로고, 다음에 최대값은 120이네요. 그 다음에 주 단위는 20이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해 주게 되면 이러한 모양이 나오게 되겠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요대로 나와 있는데 우리 보조 눈금, 그래서 축서식에 가보면은 보조 눈금 바깥쪽 이렇게 해주게 되면 보조 눈금이 이렇게 사이사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없음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이죠. 자, 다음에 이 친구들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보니까 간격 없음 그랬는데 얘가 기본이 150이었는데 아마 이렇게 이걸로 한 건가? 이게 아닌데, 그죠? 요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지? 이 차트를 제가요? 기억이 안 나네. 자,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 대한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말고사에 이게 있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확인은 좀 어려운데 기말고사 여기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범례와 변례 표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랬는데 범례는 없는데 범례 표지는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됐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 다음에 이번에는 추세선이에요. 추세선 좀 전에 봤는데 얘도 이제 자주 출제되는 애입니다. 그래서 추세선은 특정한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변화하는 그 값의 추세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요. 방법에는 차트를 선택하고 계열에서 여기에 분석해서 추세선을 추가해주면 된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 얘를 지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딜트 누르면 지워져요. 그래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레이아웃의 분석의 추세선이래요. 그래서 레이아웃의 분석 여기에 추세선이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선형이고요. 지수도 있고 선형 예측도 있고 이구간 이동 평균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형으로 하게 되면 선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에 대한 것도 우리가 추세선 서식에 가서 얘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다항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뭐 이동 평균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한데 기본은 우리가 이제 선형이다 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실기 시험에 가면 요걸 추가를 하고 얘를 뭐 이동 평균의 구간을 뭐 3으로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지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선형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이게 중요한 애인데요. 3차원이나 방사형, 원형, 도넛형, 표면형 차트에는 추세선을 추가할 수가 없대요. 그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3차원 같은 경우는 이 차트의 깊이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걸로 해볼까?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뭘로 해볼까? 이렇게 제품 아이디와 가격과 판매량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차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세로 막대형으로 그냥 기본 만들어 놓고 너무 또 데이터가 많네. 그럴 땐 좀 줄여봅시다. 한 이만큼만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추세선을 추가를 하는데 이제 추세선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만들어 놓고 얘를 차트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디자인에 가가지고 차트 종류를 한번 변경해 볼게요. 얘를 3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이 추세선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3차원이라고 하는 건 이 깊이라고 하죠. 이 간격을 우리 이야기하는데 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매량을 우리 보조축으로 꺾은 선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3차원 차트와 꺾은 선형을 같이 혼합할 수도 없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제약이 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에 이제 방사형이라고 하는 차트가 있는데 방사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디자인에서 방사형이 어딨냐 이렇게 보면은 얘가 방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추세를 이미 추세가 이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 추세선을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있었어요? 원형하고 도넛형이죠. 원형하고 도넛형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원형 얘도 추세선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쵸? 원형에도 추세선 넣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도넛형도 있어요. 차트 종류를 우리 도넛형 같은 경우도 이제 시험 문제 컴알에는 많이 2급에는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원형 같은 경우는 계열을 하나만 넣을 수가 있어요. 그쵸? 비율이니까 남녀 비율
아니면은 남녀 성비 또는 뭐 각 지역 경기도, 부산, 대구, 부산 뭐 어쩌고저쩌고 얘네들의 각각 비율 이렇게는 볼 수 있는데 대구의 뭐 인구비에 뭐 성별비까지 뭐 이렇게 성별비에다가 또 뭐랄까 연령비 뭐 이런 걸 넣을 수는 없거든요. 하나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인데 요렇게 해가지고 얘네가 비율이라고 칠게요. 이렇게 해서 삽입해가지고 차트에서 원형 차트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계열은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개는 넣을 수가 없어요. 표시가 안 되잖아요. 지금 뭐 데이터 범위를 늘리기는 했어도 값의 차이는 없는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얘는 이제 그 도넛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넛형은 이 원의 크기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려주게 되면 이렇게 계열을 더 추가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 기억하고 계세요. 자, 표면형 안 해보면 또 서운하니까 표면형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차트 종류에서 표면형. 표면형도 모양새 자체가 어떤 추세선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세선을 표시할 때는 꺾은 선형이나 또는 2차원 세로막대형, 가로막대형 이쪽에다가 우리가 쓸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새만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세로막대형도 3차원은 안 되고요. 꺾은 선형도 우리가 다 표시는 되는데 3차원 꺾은 선형은 안 되겠고 원형도 안 되고 얘는 되겠고 영역형은 되나 봐요. 그래서 영역형은 한번 해볼까요? 영역형도 안 되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영역형도 하나 더 넣어줄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만 되는 거예요? 세로막대형하고 꺾은 선형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추세선이 추가된 데이터 계열의 차트 종류를 3차원으로 바꾸면 좀 전에 없어지는 거 보셨고요. 추세선을 삭제하려면은 딜리트 키 누르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추세선의 종류 보면은 선형, 지수, 그 다음에 로그, 다항식, 거듭제곱, 이동평균 6가지가 있다라는 거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의 데이터 계열에 2개 이상의 추세선을 동시에 표시할 수도 있대요. 한번 해볼까? 이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세로막대형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추가. 이번에는 로그로 하나 추가해 주고요. 로그로 하나 들어갔고 다시 한번 추가해가지고 이번에는 다항식으로 추가 했더니 2개가 겹쳐지긴 했는데 예,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 보이시죠? 이렇게 추세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추세선의 종류는 선형, 로그, 다항식, 거듭제곱, 지수, 이동평균 등 6가지가 있다. 하나의 데이터 계열에 2개 이상 추세선 넣을 수가 있고요. 추세선이 추가된 계열을 바꾸면 추세선은 없어진다. 그죠? 추세선을 적용할 수 없는 차트에다가는 그걸로 변경을 하면 추세선은 지워진다. 방사형, 원형, 도넛형 차트에는 얘네 쓸 수 없다고 그랬죠. 다음에 이번엔 오차 막대인데 이렇게 위아래로 이 간격 있죠? 이걸 표시하는 게 이제 오차 막대예요. 얘도 이제 또 똑같은데 3차원 차트에는 뭐예요? 추세선이나 오차 막대를 할 수 없다. 이건 꼭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차트의 고정값 100분율,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사용자 지정 중에 선택해서 오차량을 표시할 수가 있다. 차트에 오차 막대를 추가하려면 데이터 계열 선택한 후에 레이아웃에서 분석 차트 오차 막대 넣으면 된대요. 오차 막대 있네요. 여기다가 선택, 마우스 오른쪽 하니까 여기에는 오차 막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 레이아웃의 분석에 이쪽에 보시면 오차 막대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 오차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간격을 표시할 수가 있고 오차 막대에서 뭐 100분율로 하면 또 이렇게 100분율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표시하는 방법에는 3가지로 모두의 양의 값, 음의 값 등이 있대요. 양의 값, 음의 값 뭐 이런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분석에 가가지고 오차 막대를 이렇게 적용을 해줘 보고요. 이 오차 막대에 대한 속성도 한번 있나 볼게요. 여기에 서식 들어가 보니까 음의 값, 또 양의 값, 양의 값은 위로 올라가네요. 그 모두 하면 위아래 나오는 거고요. 끝 스타일은 끝 화살표 모양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러한 모양이 되는 거네요. 뭐 오차량도 바꿀 수는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뭐 여러분들 모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다음 중 오차 막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차원 차트는 오차 막대 표시할 수 없고요. 그러면 우리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우리 원형이나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봐요. 저기 이제 뭐 텍스트에는 그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 도넛형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아웃의 분석에 안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한번 바꿔볼게요. 차트 종류 변경해가지고
3차원은 안 된다고 했고요. 꺾은 선형 원형은 되나? 원형도 한번 넣어볼게요. 안 되는군요. 그쵸. 5차 막대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추세선 할 수 있는 것은 차트가 같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 표면형 또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표면형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데이터가 2개 이상 필요하대요. 요걸로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여기에서 얘를 표면형으로 한번 바꿔보죠. 요걸로 하지 말자. 다른 걸로 해야 돼요. 요걸로 하자. 얘를 차트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표면형 했었고 도넛형, 거푸 방사형으로 한번 해보자. 자, 방사형은 되나? 선택하고 레이아웃에 분석에 안 되는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추세선하고 오차 막대는 2차원 세로 막대형, 가로 막대형과 꺾은 선형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추가하려면 데이터 레이아웃 여기에서 분석 오차 막대를 한다. 다음 중 아래 차트와 같은 오차 막대를 표시하기 위한 오차 막대 설정 값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방향이 위아래로 올라가 다 돼 있잖아요. 양, 다 돼 있죠? 그래서 방향은 모두 얘는 우선 아웃이고, 자, 오차량은 고정값에 10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다 10씩이야. 에? 보니까 여기 40에서 50, 40에서 30이잖아요. 그래서 고정값 10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얘도 제가 하나 넣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여기 오차 막대 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삽입해가지고 차트에 꺾은 선형, 표식 있는 꺾은 선형 하나 넣어줄게요. 모양이 좀 다르게 나왔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얘가 이제 번호가 각각의 데이터 계열 요소잖아요. 요소인데 얘네가 숫자로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선택에 가가지고 여기 나오는 번호는 제거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오차 막대를 하나 넣어 볼게요. 그래서 레이아웃의 분석에 오차 막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정을 한 건데 오차 막대 서식에서 얘네 우리 좀 전에 보니까 모두 다 되어 있었고 끝 모양이 있었고 표준 오차가 아니라 고정값으로 우리 10으로 돼 있던 거죠. 이렇게 해서 10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표준 편차로 이렇게 하게 되면 편차에 따른 그 각각 값에 대한 편차에 따른 값으로 표시가 되네요.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표준 편차구나.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래서 세로 오차 막대는 이러한 형태의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 됐죠? 이거 뭐 우리 좀 전에 봤던 건데 그림이 해설로 들어있네요. 지울까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 막 그냥 지워도 되는 거예요? 그러시는데 그러면 뭐 이미 책에 있는 거니까 지우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 볼 필요는 없는 내용이라. 다음에 이번에는 로그 눈금 간격인데요. 로그 눈금 간격은 축서식의 로그 눈금 간격을 변경을 해가지고 차트에 표시할 데이터의 요소 간의 간격 차이가 클 경우에 수정전 차트, 여기에 보니까 이 전자는 너무 작고 여기는 LED는 너무 큰 거예요. 전자는 지금 2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20만 원이니까 값들의 크기 비교가 너무 극명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얘네 단위를 로그야, 로그.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단위 값을 조정을 해가지고 볼 수가 있다. 음수나 0에는 로그 눈금 간격을 사용할 수가 없대요. 음수나 0은 안 된대요. 그래서 1부터 되는 거죠, 로그. 아시죠? 우리 지수 승수가 로그잖아요. 그렇죠? 간격을 10으로 지정하면 1, 10, 100, 1000만 순으로 로그 값이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 로그 눈금이고 로그 얘인가요? 얘군요. 그래서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축서식 이렇게 가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 로그 눈금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10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1, 10, 100, 1000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값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죠. 자, 문제를 봅니다. 차트에 표시할 데이터 계열 요소 간의 차이가 너무 큰 경우에 수정 전과 수정 후 차트에 이걸 할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했을 때는 뭐예요? 네, 바로 이걸 보시면 알아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이렇게 해서 로그 눈금 간격을 10으로 설정한 거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요. 가로축 교차예요. 얘네들은 나중에 실기에 나오는 애들입니다. 필기 출제 비율은 높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가로축 교차는요.
축의 위치를 수동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기본값은 자동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0이 맨 밑에 있는 애가 800이 되는 거죠. 축값을 이용을 해서 가로축의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고 축의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로축 교차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축서식 가보시면은 여기에 가로축 교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자동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밑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축값을 내가 기준을 2000으로 하게 되면 2000의 축값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의 최대값에 하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축값을 만약에 이게 1000에다가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짠! 1000에 이렇게 축값이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 세로축의 위치를 변경하는 거예요. 기준이 지금 1000이 되는 거죠? 2000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다. 자, 아래 차트와 같이 X축, 여기에 보니까 가로축을 위쪽에 표시하는 거예요. 위에 표시가 됐어, 축이. 얘는 최대값에 넣은 거죠. 그래서 세로축을 선택한 후에 축서식에서 축 교차의 축의 최대값 이렇게 지정을 한 것이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의 내용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는 데이터 레이블이나 데이터 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쭉 올라가서 오차값, 그죠? 그 다음에 추세선, 얘네 많이 출제되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 차트의 구성 요소들 이름들 다 기억하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차트 종류 시간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